북한이 사실 봉쇄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고립되고,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지만 이거는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지금 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. 계속 그러면 정말 자국민들이 다 사망할 수도 있어요. 정확한 거는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는 것, 그리고 현재 유혈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,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유혈자 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다만 여기서 믿을 수가 없는 거는 이 유혈자 수를 우리가 다 코로나 환자라고 봐야 되겠느냐, 이 부분은 믿을 수가 없고, 또 북한 사회가 인위적으로 숫자를 조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. 열이 나면 코로나 환자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갔고, 완쾌자라는 거는 열만 떨어지면 완치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이건 굉장히 오산이죠. 우리가 지금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오미크론은 스텔스 오미크론이고, 이거는 유혈자 수보다 열이 나지 않으면서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그 퍼센트가 2~3배 정도 더 많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유혈자 수가 460만 명이라고 그러면 그보다 2배, 3배 많다면 1000만 명이 넘을 확률도 사실은 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. 북한 사회가 그 전염병에 대한 대응 기조 자체가 그 봉쇄 차단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봉쇄하게 되면 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식의 통제가 굉장히 잘 되고요, 잘 먹히는 사회이죠. 왜냐하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힘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그 방법이 잘 먹히죠. 그런데 유혈자 수 460만의 사망자 수 73명, 이걸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습니다. 북한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죠. 자기네 입장에서는.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대응해왔던 이런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것에 비해 볼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황당한 부분들도 있긴 하죠. 우리가 연구해서 이게 확실하게 우리 주체 방역이다 이렇게 아마 표현할 것 같아요, 앞으로. 예. 그렇게 우리가 성공을 했다 하고 표현을 하지만, 이거는 그냥 자국민한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고, 북한이 그럴 만한 기술이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뭘 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, 그걸 국제사회의 그 높은 기준에 대비하면 얼마나 거기에 가 닿을 수 있을까 하는 건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. 백신이라는 거는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여러 번에 거쳐서 받아야 됩니다.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 사회에서 전염병 대응 기조는 차단과 봉쇄예요. 그러면 백신이 여러 번 들락날락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여러 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, 그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. 어느 정도 발생을 하더라도 백신이 들어오는 게 큰 이익이 있겠다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데, 조금이라도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북한 사회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. 병원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그 의식을 한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뭔가를 받게 되면 이제 그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있었다 하고 생각이 사실은 들고, 그리고 처음에 그 북한에서 늘 봉쇄 차단하면 다 먹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 봉쇄와 차단이 강력하다는 걸 자기네도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결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코로나는 생각보다 우리가 다 당황할 만큼 그 사이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막 전 세계를 잠식해 버리다 보니까 전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죠. 북한도
2020년도 전염병 예방법을 1장 8개 조항을 추가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. 그러다가 그해 8월 22일에 비상방역법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 처음에 전염병 예방법에다가 1장 8개 조항 추가했던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폭넓게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. 처벌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강력한 처벌 조항이었어요. 여지껏 법조항에 그런 처벌이 없었거든요. 그만큼 처벌을 강화할 만큼 그 사람들을 꼭 봉쇄하고 묶어놨던 거죠. 제가 있을 때 홍역 이런 거 있을 때 열 나면 무조건 이렇게 집에서 못 나오게 했었어요. 그렇게 하고 어디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했고 그런 것으로 전파되는 걸 막는 그리고 북한 보건의료 원칙 자체가 예방과학이거든요. 예방과학인 건 병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병이 안 생기게 하려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계속 저렇게 막아놓고 있었던 거잖아요. 처음부터. 처음에 2020년도 1월 30일에 딱 그 중국 국경도 봉쇄를 딱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딱 생각한 게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했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지속될 줄은 몰랐죠. 봉쇄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제사회에 조금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드러내놓을 거는 드러내놓고 돈 받을 거는 돈 받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 하는 것도 다 이렇게 편안하게 드러내놔야 그게 사실은 자국민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싶고 북한이 사실 봉쇄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고립되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지만 이거는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국제사회가 서로가 공조를 해야 이게 지금 지금 세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북한은 계속 자기네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,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,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. 지금 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. 계속 그러면 정말 자국민들이 다 사망할 수도 있어요.